자, 우리 두산의 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미친 소식이 하나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의 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님이 5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요 소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부조총 이후에 올라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요 단어만 들었을 때는 어때요? 사실 악재죠. 5조 원가량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선 사실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게 결국 제3자가 아닌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예외입니다. 즉 초대형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영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5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할 건데 왜 이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자금을 빌릴 때도 없고 이게 사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어떤 종류의 유상증자를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지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님이 AI도 반도체도 지금 전력이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찬성이 지금 반대표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자금 확보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규 원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현 정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원전은 사실상 뭐다? 시간의 문제다. 이제는 여러분들 예전처럼 뭐 친환경 대 원전 이 구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전력이 부족한 시대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뭐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면 전력난이다 뭐 이런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AI,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뭐 배터리 공장 이런 거 있잖아. 다 이제 산업 자체가 전력을 마구마구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더 원전을 많이 짓냐, 많이 갖고 있느냐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하고 있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 유상증자를 하는 수 없이 단행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반등을 보여주는 사례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작년에 뭐 포스코피처엠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포스코피처엠이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포스코피처엠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죠. 왜? 결국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그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주주들의 그런 지지까지 또 받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와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주가에는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두빌 같은 경우는 실권주 같은 경우는 주관사들이 나중에 다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실패를 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주 배정 5조 원 가량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시장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내부조총 이후에 지금 요 소식이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두빌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를 고려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이 빠진 명확한 이유죠. 일단 미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오늘 금은값부터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요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걸 지금 악재로 봐야 되는 건지, 국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걸 좀 말씀드려보기 전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원 이상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사니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 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 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퀀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 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 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 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요 매수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보시면 오늘 시장이 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일단 케빈 오씨가 누구냐? 뭐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일단 케빈 오씨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존의 연준 의장 파월과는 좀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좀 살리자는 그런 취지였고, 케빈 오씨는 오히려 이 파월 의장의 그런 스탠스를 강력하게 비판을 해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파월은 돈을 풀었다고 한다면 케빈 오씨는 반대로 시장에 풀린 돈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는 있어도 시장에 풀린 돈은 결국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이 움직이고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 시장의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산, 뭐 금이라든지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자산 쪽으로 돈이 결국 흘러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가치, 자산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케빈 오씨가 지명이 되면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결국 올라가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쪽으로 쏠렸던 금이라든지 뭐 주식, 아니 뭐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거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워씨는 기존에 이제 파월의 입장과는 정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더 찍지 말고 이미 찍은 돈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결국 이제까지 유효했던 투자 공식이 결국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영향이 결국 주식 쪽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건데, 자, 그러면 국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국장은 여러분들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국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증시 유동성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이슈 때문에 뭐 유동성이 한 번에 막 꺾인다라든지 시장에 지금 돈이 막 절반 정도 사라진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좀 낙폭과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사실 시장 자체가 어떻게 올랐습니까? 코스피도 뭐 11월달 12월달 뭐 잠깐 박스권 구간에 있긴 했지만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쉴 틈 없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뭐 4,000포인트 초반부터 해가지고 5,000포인트까지 뭐 다이렉트 올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구간에 우리가 좀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 자체가 그래요. 뭐 케빈 오씨의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뭐 증시 사이드카까지 걸리니까 오늘 낙폭이 좀 과하게 형성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겁을 많이 먹으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갑자기 국내 증시가 막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이제까지 올랐던 이런 증시를 이렇게 꼬꾸라질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 내 종목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멘탈을 좀 잘 잡으셔라,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멘탈 싸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증시의 지금 이런 큰 흐름은 아직까지 우상방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보고 가야지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시장이 좀 놀라셨겠지만 사실 뭐 작년부터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은 대부분 건강한 조정이다 정도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죠?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시겠죠?